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미성년자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다른 피해가 있나요? 수사 중이상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에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뒤 당선된 최 전 의원은 바닥만 쳐다보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취재진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수사 중인 거 알고서도 공천 받으신 건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중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가장 빛나는 위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가장 나이 수는 막내인 것 같은데요.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맡겨보자 해서 이 중책을 맡겼을 텐데 세상에 저런 짓을 했습니다. 물론 무죄 추정 원칙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본인도 일부 혐의는 인정했어요, 지금. 네.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최 씨가 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유인을 했고요. 숙박업소와 최 씨의 차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다음에 그 휴대전화로 전송을 받아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후에 사건이 청주 청원경찰서로 이송이 되면서 최 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이 사실 인지했죠. 그러나 변호사 선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루다가 결국 5월 중순에야 첫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최영중 시의원 선거 당시에 선거 슬로건이 우리 아이 행복이었답니다. 우리 아이 행복. 그런데 지금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 2개월이 지나서 첫 조사를 받으러 간 이 최 시의원. 그런데 경찰한테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 회사원입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네, 혐의가 미성년자 의견 강간이잖아요. 그거 처음에 억울한다고 하면서 변호인 선임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룬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밀릴 수 없잖아요. 그럼 변호사더라도 조사해야 되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6월에 해주면 안 되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5월에 조사했던 거고요. 저희 집 이 사람 시의원이라는 거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혹시 여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SNS 계정 확인하다가 선거운동했던 사진을 본 거예요. 쇼킹했죠. 선거운동에서 갈아입고 와서 양복 입고 와서 저 회사원입니다. 회사원도 맞아요. 그때 소속은 회사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직업을 회사원이라 했는데 당시 부친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회사원은 맞기는 맞아요. 다만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조사를 받고 싶었던 것 같고요. 특히 소속 정당한테 별로 얘기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돼서 결국은 청주시의회에 입성까지 하게 됩니다. 나머지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뭐 포렌식도 하고 휴대전화 압수하면서 그때 SNS 보다가 아이고야 이 사람이 시의원이구나 라는 거를 경찰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5월 경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 사실 인정하고 중학생인 줄 몰랐어요. 성인인 줄 알았어요. 라고 진술한 뒤에 태연이 또 유세 현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복장을 하고 아이 행복 위해서 우리 아이 행복 위해서 저를 시의회로 보내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자, 공직선거 출마자로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인데 경찰서 가서도 조금 그랬다고요. 이런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휴대전화입니다. 아니면 디지털 기기 같은 거. 경찰이 대거 그거를 압수해서 이제 하는데 휴대전화 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어쨌든 내는데 이 최영중이 하는 말이 포렌식 사설업체인데 포렌식 맡기고 제출하겠다.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주거지, 사무실,
또 차량을 압수해서 그 안에 PC하고 휴대전화, 블랙박스 다 확인하고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증거로 확보된 범죄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하고 아청법상의 성매수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포렌식을 하든가 더 하게 되면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좀 찾아봤습니다. 이 재산신고 후보 등록할 때 재산신고를 보니까 마이너스 5,595만 원을 신고했고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과가. 24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35살에 기어이 이번에 큰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검찰개혁 이야기 앞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청주시 의원, 네. 이 젊은 시의원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떤 사람인지 사람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영중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지금은 국힘에서도 제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네, 전 시의원입니다. 네. 2024년에 채팅 앱을 통해서 여중생을 만났는데 아니 이 사람만 소개하면 됩니다. 일단 네네네. 네. 여기 보면은 아니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육공화국에서 최단 기간 재임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6월에 당선되고 7월에 사임하는 이 최단 기간 정말 불명예스러운 예, 그런 자인데요. 일단 이 자의 혐의 어떤 혐의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채팅 앱을 통해서 여중생을 만났는데 당시 여중생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3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네, 최악이죠. 최악의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강제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최영중 의원을 공천한 사람이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자, 저자를 공천했던 사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인데요. 서원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지금은 또 당협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MB 정부에서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까지 역임했던 네. 상당히 고위급 간부 출신입니다. 전 검사. 네, 전 검사고 이제 한동훈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한동훈하고 MB 그 정부 청와대 같이 근무했습니다. 한동훈계. 이 검사 출신 이 김진모가 공천을 했잖아요. 근데 이자가 이 최영중을 두둔하고 나섰어. 이 완전히 2차 가해성 발언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랑 한 얘기인데요. 최영중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를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게 본인의 기본 입장이다. 동영상이나 금전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최영중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다.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떤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와, 아니 여중생인 정말 이 최악의 발언인데 이게 별로 이슈가 안 됐어. 맞아요. 이거 정말 공분해야 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검찰에서 수사가 막혀버립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여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 왜냐하면 최영중이 아까 그 젊은 시의원 최영중이가 피해자에게 다른 너의 친구를 소개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이제 제안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9일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청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버립니다. 기각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죠?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범행 기간과 다른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반려한다. 근데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안 맞아. 왜냐? 예. 자,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중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통신영장을 요청한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입니다. 왜냐하면 1년간만 보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 기간하고 통신영장 요청 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7, 8, 9, 10.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맞잖아. 최소 3개월은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안 맞다는 거야. 이거 정말 심각하게 문제야. 예, 예. 이게 기각되는 바람에 최영중이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그렇죠. 그 기간에. 와, 이게 심각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네. 정리 좀 그래서 해주십시오. 이제 법사위 어제 현안 질의를 현안 했고요. 와. 이 건으로.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통신영장을 저렇게 통으로 전부 다 기각하는 사례는 저는 못 봤어요. 어제 그 법사위에 나온 그 경찰청의 국수본의 기획조정관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게 뭐 때문에 기각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각 사유에 피해자, 다른 피해자가 그 지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은 그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별건이란 얘기인데 저거에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기각한다는 건데 통신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성매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성착취예요. 네, 성착취물. 그리고 의제 강간입니다. 네. 성매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네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수백 회의 성착취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는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다른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선 이거는 별건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 매뉴얼상 여죄를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N번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성착취물 사건은 위장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근데 검사가 저렇게 이게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기각한다. 아니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없으니까 기각한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기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장 기각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있었나, 왜 이렇게 됐나라고 알아봤더니 지금 김진모 전 검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청주지검의 차장검사와 김진모 검사장이 같이 근무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근무했던 게. 야, 이거 크다. 그래서 서술이 많네. 그래서 그러면 저런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뭐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성착취물을 얼마나 했을지를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사가 지금 막혔고 은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영장만으로도 사건을 은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내막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막혀 있는데 다른 내막이 있는 저런 관계를 누가 수사하죠? 저것을 아니 근데 이번에 저렇게 은폐되면은 경찰은 부실 수사해가지고 바로 체포해 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왜 안 해 뭘? 그러니까 이게 저런 뭐 때문에 저 영장을 저렇게 통으로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기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간이 안 되니까 좀 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럼 근데 저렇게 통신영장을 통째로 기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게 아동 성착취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이고 여죄 수사를 하도록 수사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된 상황은 검사가 잘못했잖아요. 검사가 어쨌든 잘못했고 구속영장도 좀 이해될 수 없는 사유로 철회시켰어요.
경찰에게 이 구속영장을 경찰이 했는데 네. 신청을 했더니 검사가 뭐 좀 부족해 이러면서 그냥 다시 갖고 가라고 한 거예요. 와. 영장을. 그러니까 아직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수사가 지금 경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는데 그냥 뭐 검사가 나 증거를 좀 나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기각했어. 이게 아니라 뭔가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 이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아까 그 김진모하고 그 차장 검사하고 같은 기관에 근무한 거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차장 검사 예. 만약에 이게 경찰이었으면 이거 통신영장 이거 신청해갖고 이거 아마 둘이 통화했는지 알아봤을 거야. 그렇죠.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착이 된지 않은지 볼 거 아니야. 봤어야 되고. 왜 이거 가만히 놔둬? 와. 이거. 같이 근무를 한 1년 반 정도 했네요. 와. 근데 사실 제가 이 관련 보도를 쭉 살펴봤거든요. 와, 미치겠네. 근데 지금 박은정 의원님 얘기하신 저 처음 알았어요. 차장 보도가 검사가. 보도가 안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게 만일에 이게 그 경찰이 지금 검사하듯이 하면 이거를 한 뭐 몇 달은 언론 그래.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검사 잘못한 거를. 네. 근데 경찰은 그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고무상 비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로 검사가 아. 수사하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예. 아. 아, 이거 그래서 진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원 유착이 없는 이유가 거의 없는 이유가 경찰은 검사의 수사 칼날 위에 있는 겁니다. 아. 검찰권을 공격하는 검찰권을 비판하는 어떤 것도 경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맨날 네, 언론 플레이 항상 하는 게 되죠. 물론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매일 수십 네.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이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이 검언 유착이 가능하고 누구도 수사하지 않잖아요. 기소되지 않고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없애자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짧게 저도 이제 관련된 보고를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저 최영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범행이 와 진짜 끔찍해. 너무 끔찍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중대범죄입니다. 자료를 다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한 네. 페이지도 제대로 읽기 사실 어려울 정도로 아주 끔찍합니다.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 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통신영장에 대해서 아까 박은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안 수사를 지들이 하든지 검사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정정을 시키든지 뭔가를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아,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저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혹시 저 김진모라는 사람, 저도 이름 알 정도의 유명한 검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김진모라는 사람하고 뭐가 관련이 있나라는 의심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 김진모가 그 변호하고 나서니까 더 의심이 강했거든. 그런데 차장 검사랑 같은 기간에 같은 곳에서 근무까지 했어. 청주지검 이걸 의심 안 하잖아. 의심 안 하는 놈이 문제야. 예.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런 식으로 그 변명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저것이. 그래서 네. 저렇게까지 감추고 뭔가 변명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 이 범죄 내용 자체가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인의 범죄예요. 언론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아. 솔직히 말하면 예. 안 다루잖아. 아, 맞아. 이게 문제인 거야, 진짜. 근데 김진모 저 위원장의 저 발언 2차 가해성 2차 가해죠. 발언이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자한테. 기자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식이라고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본인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담배를 사준다고 했거든요. 예, 맞아요.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본인이 못 사니까 피의자가 사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저것은. 와. 최욱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상하잖아요. 김진모의 관계가 좀 예.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의심 안 할 수 없죠. 요거는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나중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경찰이 수사 안 하면 나중에 경찰 또 욕먹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사 안 한 그 경찰은 무조건 체포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경찰은 그냥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수사를 안 해. 그 체포해야 돼. 되게 이상하잖아요. 최영중의 통신 저거를 1년치를 이제 보겠다고 하는데 저기서 뭐 이상한 게 나올까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드는 거잖아요. 그럼 의심이 누구하고 들죠. 최영중이 누구하고 네. 통화했던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1년치가. 네. 그러면 거기에 누구누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의심이 의심스러운 되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 기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자기들이 잘했다고, 경찰이 그랬어요? 잘못했고 자기들이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검사가.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그 차장검사. 차장검사가요. 동일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잘못하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 전도된 이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다. 진짜. 오늘 보도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그 차장 검사가 말한 검찰의 입장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기자들이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얘기도 못해요. 근데 네.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통신영장은 해줘야 여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 매뉴얼이에요. 성착취 수사의 수사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사건의 다른 피해자, 아동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다른 여성일 수도 있는데 저 사건 피해자들이 저기 와서 고소합니까? 그러면 신고합니까?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다고 영장을 기각하면 그럼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장윤기 사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예. 우리도 많이 다뤘습니다. 이 경찰 문제 다룰 때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보호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목소리를 엄청 높였어요. 근데 나는 그 목소리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네. 왜 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 또? 나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야. 이게 선택적인 분노잖아요. 선택적인 정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수사 잘하고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은 경찰 수사가 너무 문제고 그래서 그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영장으로 수사를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최영중이라고 하는 청주 시의원입니다. 네. 국힘당 시의원입니다. 네. 나라 세금으로 나랏일 하라고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성매매범이었어요. 그것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매매범이었어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의제 강간입니다. 네. 강간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N번방의 수법과도 같다 생각합니다. 예. 아이를 가스라이팅 하고요. 그 아이에게 제가 이 피해자가 너무 아플까봐 더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요. 어떤 사진, 어떤 영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묻히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질이 나쁜, 질이 떨어지는 나쁜 쓰레기입니다. 최영중은 쓰레기다. 그렇습니다. 나쁜 쓰레기. 예. 변태입니다. 변태. 이런 내용을 사실은 부모께서 고소한 내용입니다. 예. 아이를 설득해서. 예.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보기 시작한 거고. 예. 그런데 수사를 소환하는데 6차례 소환하는 동안 응하지 않아요. 예. 그런 동안 핸드폰도 바꿨고요. 예. 그래서 모든 이 범죄 내용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확보한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너무 많고요. 이 최영중과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그렇든 어떻든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 당협위원장이 김진모입니다. 네. 김진모는 이명박 때 민정비서관을 했고요. 민정수석실에는 당시 한동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제가 19대 국회 할 때 검찰 쪽 황태자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김진모예요. 예, 김진모가 그쪽 당협위원장인데 김진모의 발언이
과간입니다. 네. 언론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언론에 녹취가 나온 거죠. 네. 이 정도면 온 세상에 그 녹취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그 녹취 나와야 돼요. 예. 중앙 언론이 그 녹취를 틀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 언론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 녹취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만 13세 미만이에요. 네. 의제 강간이에요. 네. 거기에 가스라이팅과 N번방에서 하던 수법들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김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혼이라 최영중이 미혼이라 불륜과 외도랑 외도의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았다라고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냐. 13세 미만, 만 13세 미만을 그리고 접근할 때 뭐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라고 보도를 보면 그래요. 네. 아니, 미성년자가 아니면 자기가 사지. 예.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접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김준모의 발언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쪽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발언들을 네. 해내면서 또 다른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바로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더 과간인 것은 통신 내역 영장을 검사가 표는 반려던데 네. 막아선 거죠.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네. 예. 오늘 그 국회 행안위 그리고 법사위 위원들께서 오전 9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통신영장 기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이거는 봐주기를 하려고 한 거다. 네. 예. 그 내부에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덮기 위해서 이런 게 암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봐주기를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냥 딱 보면 봐주기 한 거죠. 예.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네. 막아선 거죠. 수사를 방해한 거죠. 예. 예.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아이의 부모 심정이 돼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고 그 꼬마 아이를 상대로 그리고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오면 좋겠다.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라. 최영중이 그런 얘기 표현에는 더 험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걸 제가 쓰진 못하고요. 예. 근데 더 험한 표현이 있고 예. 데리고 오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더 주겠다. 예, 그것만 있지 않고요. 데리고 예. 오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그 데리고 왔는지 안 데리고 왔는지 수사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는지.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예. 누구 어떻게 제가 이 표현을 그래서 그런 다른 경우의 상황을 주고받는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어땠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영상들이 주고받아지고 그런데 예. 다 삭제라고 지시도 내린 거죠. 최영중이? 그래서 아이가 삭제합니다. 예. 그런데 부모가 그 전에 그거를 다 캡처해 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증거인멸까지 시킨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거 구속사유 아닙니까? 바로 체포해서 구속해야 되는 근데 거죠. 이 사람 체포해서 구속했다는 소식을 뭐 들어보지 핸드폰을 6차례 소환하는 동안 핸드폰 이제 처음에는 예. 일반 회사원인 줄 알았다고 네.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니, 회사원이든 아니든 이런 범죄적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그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타이 하나 나오니까 바로 체포해서 구속하던데 이 사건은 왜 케이블타이 하나 나오니까 경찰이 바로 체포당했잖아요. 경찰이 예. 그런데 최영중 시의원은 일반 회사원이라고 당장 주장하고 지금은 거짓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핸드폰을 증거인멸했습니다.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체포해야지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는 그거는 건지 이제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체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그거는 고사하고 네. 영장, 예. 통신 내역 영장을 검사가 반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신 내역 영장을 이거는 반려했다.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너무 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통신 내역 영장
저는 통신 내역 너무 많이 털려봤어요. 그렇죠. 내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도 몰라요. 모르게요. 나중에 옵니다. 아, 당신의 휴대폰을 이렇게 네. 들여다봤습니다라고 이 오죠. 통신 내역 영장과 통신 내역 영장, 예. 사무실 압수수색, 예. 그리고 자동차 압수수색, 예. 주거지 압수수색 등의 영장을 예. 청구한 거죠. 경찰이. 예. 이제 이거는 증거들이 우선 부모가 내놓은 증거가 있고요. 예. 이런 속에서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 내역을 통해서 좀 더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통신 내역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을 시켰고, 예. 그래서 제가 기각을 시키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다른 영장도 아니고 예. 최영중의 통신 내역 영장이에요. 자, 예. 청주지검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네. 청주지검이요. 예, 청주지검입니다. 지청이 아니고 청주지검에서 네. 통신영장의 경우에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모색적, 탐색적 영장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 소명이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아주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최영중이 웹을 통해서 네. 그 접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도 없는 뭐 카톡이나 채팅들이 있었겠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통신 내역이 있는지, 예. 그리고 또 그 범죄 이후에도 통신 내역이 있는지, 지금 자료는 부모가 낸 범죄 기간이에요. 그 뒤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만 있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떻습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것을 네. 말한 것처럼 별건이고 모색적, 탐색적? 예. 아니 범죄가 있는데 뭘 모색적, 탐색적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네. 국회 행안위에 이해식 간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네. 열람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서 검사들이 헛소리를 하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통신 내역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보아야 되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접하면서 위장 조사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예. 여기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 위장 조사도 다 하게 해놨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다른 피해자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피해자는 두 번째로 하고 예. 기본 이 피해자에게 어떤 폐악질을 했는지 어떤 흔적이 있는지 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는다고 보고 예. 별건 이렇게 운운하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렇다면 그 검사도 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고요. 지금 청주지검이 그렇게 발표했다면 그 청주지검의 그 관계자들도 이 수사를 방해한 것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차량은 범죄가 행해진 범죄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범행 장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걸 기각시킨다? 이거는 차량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아니 갑자기 아까 뭐 차량 주거지 등등 말씀하셔가지고 우선 통신영장은 기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촉이 대단하다는 건데요. 예. 차량에 대해서도 예.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 그것은 더 취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엉뚱한. 그래서 촉이 엄청나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서 잠시 중단을 시키죠. 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구나. 이 통신 영장은 기각했고요. 다른 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시간을 벌게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최영중이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영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최영중이 숨기고 증거인멸할 것들을 증거인멸하는 거죠. 최영중은 영상도 있고요. 네. 다른 영상도 갖고 있고요. 예. 이 피해자 그래서 말고 다른 영상들. 그렇습니다. 다른 예. 영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빨리 예.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압수수색해야지 되는 상황이었던 거라고 아유, 저는 보고 좀 있습니다. 벌써 증거인멸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합니다. 네. 청구되긴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예.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있고요. 영장에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아닌 거죠. 보안수사 요구는 전체를 보면서 부족했을 때 또 이런 네. 보안수사 요구를 해나가는 건데요. 영장 청구에 태클을 건 거죠. 태클을 걸어놓고 별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범죄 내용이 24년 10월부터 25년 10월까지가 있습니다. 네. 이때 범죄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영장에 언론이 그렇게 씁니다. 지금은 26년 7월이라 통신 내역은 1년까지밖에 보관을 맞죠,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걸 요구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예. 기사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적할게요. 그 뒤에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럼요. 확인해봐야죠. 이거는 부모가 낸 자료로 그 범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25년 10월이에요. 그때 그 범죄 내역이 들어있어요. 지금 26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년이면 언제까지 통신 내역이 나옵니까? 25년 7월. 그렇습니다. 25년 10월에 범죄 내역이 있는데 예. 당연히 당연히 들여다봤는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반박하니까요. 그렇게 쓴 언론들은 국민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현혹시킬 때는 제가 보기에는 검사의 그런 백브리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가 어디까지 무슨 장난질을 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하나로도 이렇게 장난을 치고 영장 하나로도 장난을 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